네, 사건은 피플 시간입니다. 사건의 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룹 신화의 신혜성 씨 음주 측정 거부에다가 차량 도난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명도 좀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약 사건, 요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인의 음주 내지는 차량 관련된 일들 굉장히 이슈가 여파가 큽니다. 네, 신혜성 씨 사건도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 정도 상태인데 운전이 가능한 것도 신기하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이게 뭐 해명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해명 자체가 앞뒤가 자꾸 달라지니까 네. 저희들도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신혜성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10일 날 강남구 논현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일 날 이제 대리운전을 통해서 지인과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그 지인을 분당에 있는 일정 장소에 내려주고 그때 대리기사가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네. 내리고 난 다음에 신혜성 씨가 그로부터 송파구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왔다라는 게 네. 지금까지 밝혀진 이제 팩트인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발렛 타시는 분이 키를 잘못 줘서 잘못되는 차를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네. 부분은 신혜성 씨 측에서 잘못 설명했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만큼의 음주 대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타고 가는 차량은 우리나라의 흰색 SUV의 네. 차량이고 네. 신혜성 씨 차량은 검정색 외국 차량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완전히 다른 차량인데 얼마만큼의 음주를 했으면 이거조차도 구별을 못했을까? 그리고 지인이 함께 동석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인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차량을 전혀 몰랐을까? 네. 혜성 씨의 차량을 전혀 몰랐을까?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기 차 색깔도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거 정말 모골이 송연한 일입니다. 이 네네. 중간에 지금 요즘 이런 뉴스가 많아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는 안 냈지만 차 안에서 자다가 적발되신 분들 최근에 종종 많았거든요. 네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두 가지가 위험한 거죠. 그 상태에서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운전을 했다는 것은 몽골이 송연한 일이고 네네. 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른 갓길에 많이 세워져 있다면 다른 선량한 제3자는 분명히 그 차량이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갓길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걸 모르고 그 갓길로 가다가 추돌이 발생한다면 사실 선량한 시민은 진짜 이 차량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우리 어머니와 그렇죠. 못 만날 수 있고 내 아들과 진짜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한 문제고 제가 꼭 한 가지 네네. 이거는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이게 형량이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보다 형량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정말로 음주 대치를 하면 네.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게 형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악용될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음주 측정 거부는 1년에서 5년, 네. 그다음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으면 이게 2년에서 5년,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니까 지금 자기 차량의 색깔, 자기 차량의 종류도 모르는 상황, 네. 그 상황에서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네.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구별을 못했다면 저는 0.2가 넘지 않았다고 과연 단언할 수 있을까? 0.2보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보통 이 특정 사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국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술 많이 먹으면 네. 측정 거부해.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아. 근데 행위로 보면 아니 음주를 했으면 불구 죄값을 받아야지. 네네. 국가 공권력이 음주 측정을 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이렇게 계속 낮게 되어 있어서 옛날에 그 노엘 씨 사건이 있을 때도 제가 네네. 이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입법의 어떤
그 암만 올라가 있고 아직도 그게 그 개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 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리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술 먹고 하는 실수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남의 가정을 맞습니다. 파탄내는 짓입니다.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왜 안 고치시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같이. 그러면 지금 위원님 보십시오.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전에도 음주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측정 거부를 할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차를 실수로 바꿔 타고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도난 문제도 지금 이분의 혐의에서 굉장히 크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절도죄라는 거는 이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데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네네. 구속요건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게 타인의 차량인데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의 음주 대체한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고의가 있었을까라는 점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건 절도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형법에는 사용절도라 그래서 네.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내 걸로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오지 않고 잠시 이용하면 원래는 네. 처벌을 안 하는데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면 큰 어떤 피해가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라는 걸 만들고 그 자동차 불법을 사용하면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가려는 의사는 없었지만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이게 절도죄의 형량이 한 반 정도가 돼요.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면 절도의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 정도는 처벌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이건 음주 쪽에 우리가 더 초점을 그렇죠.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운전이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차 색깔을 못 사실상 보는데 예, 이해가 안 되네요. 대리기사님도 모르겠지만 저는 대리기사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만 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음주 대체한 상황에 대리기사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그리고 지인이라는 분도 차량이 분명히 알 것 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네네. 측에서. 그러면 지인이 전혀 그 차량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뭐 지인까지 정말 음주 대치를 했다면 모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음주를 좀 방지하기 위한 이건 캠페인의 문제죠.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분을 네. 탓하거나 그분을 뭐 음주 방조죄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대리기사님이나 그다음 주위분들이 정말 음주를 했을 때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주위에서 권고하고 말리고 또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는 운전자가 있다면 좀 대리기사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이렇게 말렸으면 그리고 그렇게 좀 하지 않기를 원했으면 그런 좀 선한 어떤 대리기사님의 모습을 그냥 개인적인 소망에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예. 자, 방송을 듣고도 악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려됩니다. 여러분 정말 뭐 사람의 생명, 가정을 망치는 짓을 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 자, 측정 거부한다라는 거 좀 많은 분들이 약간 놀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걸 강제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강제수사 법정주의고 그 사람에게 강제로 혈액을 측정하게 하는 것은 그 또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신체니까.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죄를 만들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네. 그 형량이 음주 측정 수치보다 형량이 낮다 보니까 최고 수치보다 형량이 낮다 보니까 법이 국민들에게 악용의 소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측정 거부했을 때는 그 측정 거부가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량이 높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절대 이 법을 어기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문화로 바꿔나가자는 얘기도 좀 맞습니다.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뉴스가 많았죠. 유흥주점에서 아침에 갑자기 종업원과 손님이 죽는 일도 있었고 10대들한테까지 굉장히 SNS를 통해 취약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인데 10대들한테까지 숨어들고 있습니다.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진짜 천지분간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의 마약이 딱 우리나라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10대 분들하고 20대 분들이 왜 마약에 조금 이렇게 많이 접근하게 되는가 하면 네. 옛날 마약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네.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마약의 특정 종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특정 종류의 가격이 비싸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접근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성마약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어제 먹던 사탕, 그 사탕 안에 성분에 그 향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향정신 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제 학생들이 피웠던 담배 카트리지 안에 그게 또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 손쉽게. 그렇죠.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 끼 음식값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젊은 어떤 그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약 공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중독되면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마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구매를 많이 해줄 사람 이렇게 그렇죠. 보이겠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마약에 접근하고 선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정말 현존하고 명백하게 마약이 우리 시민들의 문 밖에 있다는 걸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만들어져야지 뭐 그냥 지나갈 거야 없어질 거야 뭐 청소년들이 안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뭐 검찰도 여러 가지 수사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네. 경찰도 뭐 국수본 만들겠다 얘기도 있는데 네네. 마약 범죄 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미국의 DEA 같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치료부터 시작해서 유통, 뭐 중독자 네. 관리까지 다 담당하는 부처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하는 거고 이게 마약에 대해서 3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마약은 우리나라가 본래적 의미의 제조국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전량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이 제1의 임무를 맡아야 돼요. 네. 그리고 마약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급자를 정말 제로 토러런스 하나의 어떤 관용 없이 처벌을 맞습니다. 해야 되고 마약을 수요했는 사람은 중추신경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이게 옛날과 달리 그 합성마약이 워낙 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성마약이 한 달, 두 달 그 합성마약으로 딱 이렇게 인기를 얻다가 그 다음 달 또 다른 마약으로 바뀌는데 계속 이게 바뀌는구나. 식약처에서 임시향정으로 정하지 않으면 네.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 못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식약처도 돌아야 되고 마약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불법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지는 국세청과 FIU가 들어와야 되니까 네. 특정금융정보분석원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네네. 정보분석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시너지를 모여갈 때 저는 분명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TF가 됐건 마약처가 됐건 마약청이 됐건 그 명칭 이하에 불구하고 반드시 범정보 합동기구로서의 마약의 컨트롤 타워는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정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겠는데요.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2일부터 25일까지인데 전화 02로입니다. 02로 전화 와서 어제 들은 라디오 여쭤봅니다 라고 하면서 뭐 얼마나 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YTN 라디오 듣고 계시다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이슈앤피플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나는 이슈앤피플을 잘 듣고 있다 15글자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이용료가 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나눠봅니다.